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자동차 제조업체 EV 미래를 쫓으며 불안정한 현재와 미국,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의 군수사령부 출범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드, 테슬라,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월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포드는 안전 리콜과 구형 모델의 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압박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높은 가격 책정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현재 그 가격 압박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인 칼로스 타바레스는 경쟁사의 실적의 가격 압박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더 이상 팬데믹 동안 누렸던 강력한 가격 책정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미국 전기 자동차 수요의 예상보다 낮은 증가로 인해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자율 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사업에서의 수익 압박도 문제입니다. GM은 할인 판매를 통해 구매자 관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는 하반기 약 10억 달러의 순이익 감소를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가격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래의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수익 압박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포드의 재창조는 성장의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요약했습니다. 이상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새로운 군수사령부를 출범시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고 아시아 동맹국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새로운 군수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령부는 일본과의 군사작전을 조정하고 합동훈련을 계획하며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방위에 참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령부는 삼성 장군이 지휘하며 이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투 역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일본도 내년 초에 새로운 합동 군수사령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령부는 일본 내의 군사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령부 창설은 두 나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미국에 제공하는 등 서방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이는 양국의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관심은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가장 큰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알래스카에 합동 폭격기 순찰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수백 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사령부는 일본과 미국 간의 지휘 통제 관계를 재편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 내에 약 5만 명의 미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령부는 도쿄 인근의 US 포시즈 접행기지에 위치하게 되며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오스틴과 일본 대응자들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새로운 군사사령부를 출범시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령부의 창설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